예, 노회찬 대표님, 앞서 홍정학 의원님이 고등학교 때 상황을 물어보셨는데요. 이후에 보면, 후보자가 노회찬 당시에 의원님께 후원금도 내고 뭐 그랬던 것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 생활이나 95년도까지, 1995년도 정도까지 서로 안면 연락이 주고받는 관계셨습니까? 아니면 졸업 이후에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1990년 1월 달에 당시 제가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구속이 된 바가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조사를 받던 바로 옆방이 황교안 검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피의자와 검사인 관계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 관계성은 서로 교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제 질문 똑같은 건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7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95년도까지 아팠고 95년도 이후에 완치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 그러니까 17년간 동안 이분이 신체적으로 좀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혹은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단마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후보자가 그런 병을 앓았다는 게 이제 유명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런 병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병을 앓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당시였습니다. 예. 김용혁 과장님, 성함이 맞나요? 예. 김용학 과장님. 인사청문회에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청 안으로. 그때 이 후보자는 면제 일자가 며칠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7월 4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공문서를 통해서 7월 4일 날 면제자라고 저희에게 인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면제는 언제입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 맞습니다. 7월 10일이죠? 네. 그러면은 어떤 착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당시에는 84년 이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검사 일자를 면제 일자로 할지 또는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 온 날짜를 면제 일자로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4년 9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군 병원으로부터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를 받은 때 병역 처분한다라고 시행령이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때 부칙에 84년 이전에 검사를 받은 사람도 군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 병역 처분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그런 어떤 부칙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병적증명 발급 담당이 병적증명을 발급할 때 그 병적증명의 전서는 언제 만들었는데? 전서는 07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까 기록한 것이 뭐 3명 정도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분들도 병적증명서상 신체검사를 받았던 날이 면제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신체검사 병적증명서 발급할 때 말씀드렸듯이 84년 이전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로 제시한 게, 예.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병적 기록표 증명서에도 면제일이 7월 4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다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 거에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3명의 것을. 맞습니다. 근데 그 3명도 그러면 최종 수통에서 신검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네. 처음에 신검을 받은 날짜로 면제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세 분은 병적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주신 것처럼 그 날짜가 상이한지 아닌지조차도 잘못 알고 지금 있는 그건 거고, 확인을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지금 저에게 인청 자료를 주신 것이 7월 4일로 면제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3명 찾으려고 몇 명이나 뒤졌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병적 기록표랄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저희들이 직원이 한 400명 정도 그 열람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국회에서라지 필요할 때 병적 기록표 몇 명이나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는 직접 그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실무자 찾아봤기 때문에 몇 명을 뒤졌는지는 알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영훈 대법관님, 예. 회장님. 아까 회의 소집을 통해가지고 결정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그러면 한 보름간 중에 구인의 회의가 소집된 게 몇 차례나 있으십니까? 직접 소집한 건 없고요. 예. 저기 서면 결의를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면 결의에서 안건을 보내가지고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서면 결의는 회장님의 전결이 아니라 그 9분이 다 동의를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예. 몇 차례나? 저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나 했죠? 이철 관련해서는 한 차례인가요? 좀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사무총장님 몇 차례입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요 당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면 결의를 한 겁니다. 이번이라면 한 해, 언제입니까? 예. 이번에 그 위원님들 오시고 예. 이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예. 결정할 때 한 번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러면 19건을 백지로 지워서 줄 때는 의결이 없었네요? 예, 그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내부 위임 전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만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기존에 예전 청문회 때에도 기존에 그렇게 제출을 했었고 그거에 그러면 최종 결정은 그건 회장님 위원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하셨습니까? 겁니다. 회장님 혼자? 아니 회장님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결제 위임 전개 규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장 전결 있고 전결을 했다는 것은 회장님은 모르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그래 국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보낸 자료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19건을 선정하셨습니까? 위원장 그 선정 여부는 밑에 실무진들이 했었습니다. 예. 해가지고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은 위원장님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위원장님을 해가지고 이제 거쳐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증 문제가 이제 불거져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다른 자문은 그 관할 기관이 없죠. 예. 지금 사면은 관할 기관이 있죠. 예. 근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근데 이제 이 자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 자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건 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임 내사 종결시키면 뭐 다 사건 번호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내사 종결되는 사건이나 이런 건 사건 번호가 근데 그 다 내사 없는 종결이라도 내사 종결에서 다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서는 그 사건 번호가 다 있습니다. 뭐 형제 번호가 됐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어떤 진정이 됐든지 어떤 그 사건 번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회의가 예. 구인의 회의는 없었던 것 같고 전관예우가 계속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까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이 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없는 문제니까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로 돈 많은 돈을 힘으로 통해서 법을 넘어서서 판결이 바뀌어진다면 이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급 의료행위나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계속 이제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답을 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119건의 본인의 사건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송무 사건과 자문 사건이 있다. 근데 자문은 19건이다. 그리고 송무가 100건이다 했는데 그 100건 중에서 변론을 하면 선임계를 쓰고 변론을 하지 않으면 선임계가 없다 지금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변론에서 선임계를 쓴 게 몇 건이고 아닌지 그걸 아직도 후보자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에서는 지금 그 숫자를 아십니까? 저희도 저는 지금 뭐 대표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거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통계가 없다고요? 네.
각 사건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자기 직원들이 어떤 사건을 몇 건 마셨는지도 통계가 없습니까? 각 사건별로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물론 담당 변호사 지정서가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각 변호사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